이름으로 할까요? 영어 이름으로? 자, 다시 홍계월전 여성영웅 소설인데 영웅소설 혹은 영웅설화 구조의 일반적인 구조 어떻게 시작하냐? 써 고귀한 혈통 기이한 출생 비범한 능력 버려짐은 다른 말로 기아 모티프라고 합니다. 기아 모티프는 파소지. 기아가 아이가 버려진다, 아이가 유기된다 이런 뜻이야. 너는 써. 펜을 들고 써.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다 써가지고 외우는겨. 먼저 공부는 수업을 외우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너의 생각이 생겨요. 그 다음에 당연히 구출과 양육이지.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조력자가 등장하지. 도와주는 사람.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을 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뭐가 돼? 영웅이 되는 거지. 신과 같은 영웅이 되는 거지. 이 영웅서사 구조의 일반적인 특징에 가장 적합한 그대로 들어가는 작품이 뭐가 있을까? 홍길동? 홍길동도 좀 그렇긴 하지요. 대표적으로 주몽 있잖아. 주몽 내 아빠 누구야? 태양신의 해무수잖아. 엄마는 외국인이야? 하백, 강해진 하백의 딸 유하고 기한 출생 어떻게 태어나? 아래서 어렸을 때 팔이 활로 쏘잖아. 주몽됐잖아. 그래서 이름이 버려진 알 갖다 버렸더니 동물이 양육하고 막 이러잖아. 그다음 구출과 양육, 조력자. 그래서 고기를 세우는 거지. 자, 일단 영웅 소설이니까 주인공이 여성이고 영웅 서사 구조의 일반적 구조하고 맞아 떨어지겠네요. 네, 얘기가 나온 김에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도 한번 얘기해보자. 주제, 구성, 문체, 배경, 인물, 사건, 결말. 자, 주제는 권선, 징악을 주제로 하지. 구성은 일대, 기대 구성이고, 문체는 대체로 문어체, 글에 쓰는 문어체라든지 고전소설 중에 판소리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낭송체라든지 운문체가 쓰이기도 하고요. 주로 배경은 어디야? 중국이지. 인물은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이지. 사건은 전기적 왜? 비현실적이지. 그 다음에 우연적. 결말은 행복한 결말. 자, 이게 일반적인 특징인데, 그지? 지금 홍계월전은 이 일반적인 특징에서 권선징악적 요소가 있지. 나쁜 반란군을 이렇게 진압한다든지 반란을 왕란을 진압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권선징악적 요소가 있지만 여기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막혀있던 봉건제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사회에서 여성도 이렇게 능력을 펼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권선징악적 주제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일대기적 구성은 맞고요. 문어체 주로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중국 명나라를
그 다음에 평면적 인물은 어떤 인물이야? 성격이 안 변하지. 맞지요? 전형적 인물은 뭐야? 대표성을 가지면 전형적 인물이잖아. 영웅의 전형성을 띠기도 하지만 그 영웅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에서 벗어난 개성적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두 가지 질문이 다 있는 거지. 성격이 안 변하잖아. 홍겨울이 계속 착한 애고 훌륭한 애고 뭐 이런 점에서 사건은 전기적이다. 전기적이진 않지. 비현실적 도술이 나온다든지 용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진 않잖아. 그지? 우연성은 좀 있고요. 행복한 결과는 맞고. 고전소설과 영소설의 전형성과 일반성과 홍계열전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봅시다. 명나라 시절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네. 그치? 홍시랑, 시랑은 높은 벼슬의 종류야. 벼슬의 종류야. 부인 양씨 사이에 태어난 이게 뭐야? 이게 고귀한 혈통에 해당하지. 그런데 남장을 한 채 길러진다. 특이하네. 이런 게 뭐야? 전형성에서 벗어난 개성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 여성이 전형성에서 벗어났잖아. 이후 장사랑의 난으로 장사랑이라는 사람이 난리를 반란을 일으켜서 부모와 헤어진 계월. 왜? 이런 거지. 버려짐이지. 기아 모티프라고 합니다. 여공에게 부출된 후. 왜? 여공에다 밑줄 치고 조력자라고 쓰면 되겠네요. 니네 여공이라고 해서 또 여성 캐릭터 아닙니다. 여자 들어간다고 또. 성씨가 여씨야. 공은 뭐야? 높은 벼슬아치를 공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을 평국이라고 치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캐릭터네. 거기 유교적 영웅이다 라고 써놔. 캐릭터 이름이 거미한테 물리면 스파이더맨 되고, 그지? 뭐야, 박수처럼 물면 배트맨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는 평국이야.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 유교적 영웅인 캐릭터네. 여궁의 아들 보국이, 여궁의 아들은 보국이야. 나라를 보호하다가 함께 수학하여 연주야 수학 하다 뭔 뜻이야? 그렇지. 학문을 수양하다, 닦다 이런 얘기네. 우리 수학 능력 시험 할 때 선생님 학교에서 수학 능력 시험은 왜 국어를 보나요? 이러면 안 되지. 수학은 그 수학이 아니지. 자원급제를 한다.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네요. 이후 오랑캐가 침략하자. 위기에 닥치면 그것을 극복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그런 영웅 소설입니다. 평국 계월은 원수. 원수는 뭐야?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원수지. 국가 원수 뭐 이렇게 얘기하는. 혹은 중군장. 이 중군장이 뭐냐면 이 대장이 있으면 지금도 이 그 부하 어떤 예하 부대가 삼각편대로 돼 있단 말이야. 소대 3개가 모여가지고 중대가 되고 중대가 3개가 모여가지고 대대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좌군, 우군, 중군 이렇게 원수 밑에 1인자, 2인자, 3인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국이가 홍계월이 부하가 된 거야. 왜? 홍계월이가 우리 주인공이니까. 그지? 이를 평정한다. 이후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지지만 천자. 천자가 누구야? 연주야. 천자. 그렇지. 황제. 다른 말로는 만승이라고도 합니다. 천자 밑에가 왕이야. 다른 말로 제후라고도 하고 천승입니다. 여기서 승은 땡크를 일컫는 말이야. 땡크가 만대 있으면 황제, 10분의 1 있으면 왕과 제후. 자, 그녀를 벌하지 않고 보국과의 결혼을 중매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이때 남관장, 남쪽 관문의 장수가 장계는 보고서 같은 거야. 보고서를 올리고는 천자가 급히 뜯어보았다.
오왕 초왕이 반역하여. 그럼 오왕 초왕이 세모천하겠네. 부정적인 문이네. 지금 황성 황제의 도성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명나라니까 베이징 정도 되겠지. 오왕은 구덕지로 대원수 삼고, 초왕은 장맹길로 선봉. 선봉이 뭐야? 창의 끝이라고 해서 맨 앞장서는 부대를 선봉이라고 합니다. 선봉을 삼아 장수 천여 명과 군사 10만 명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호주 지역 이름인지요. 북쪽 지방의 10여 성으로부터 항복받고 형주 자사 이왕태를 패고 마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때? 파, 죽, 지, 세라고 하는 거지. 승희야, 파죽지세가 뭐냐? 그렇지. 대나무가 깨지면, 대나무를 한쪽을 부피로 빡 뽀개면 쭉 하고 째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의 교수가 파죽의 4연승 중이지요. 오늘도 잘하길 바랍니다. 파죽지세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네. 승승장구하고 쳐들어오고 있네. 소장의 힘으로는 소장 밑줄 쳐봐. 소장은 누굴 가리키는 거야? 연주야, 소장 이름 누구야? 남관장이자 남쪽 방문 장이 소장이라고 한 거잖아. 우리 스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래? 소승. 자식은 소자. 동생은 소재. 장수니까 소장은 지금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어. 그래서 역부족이야. 중과부족이야. 소식을 올립니다. 원컨대 황상은, 황상이 황제입니다. 상이라고도 하고 황상이라고도 해. 어집 명장, 뛰어난 장수를 보내셔서 적을 막아주십시오. 천자가 깜놀했네. 조정의 모든 신하들과 의논했다. 우승상 정영태씨가 말했다. 승상은 뭐야? 재상, 총리를 승상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거야. 이 도적은 좌승상인 평국이를, 평국 이름 뭐야? 우리 주인공 홍계월이지. 보내 막아야 합니다. 급히 평국을 부르십시오. 천자가 듣고 즉시 생각하다 말했다. 내 쪽까지는 잠깐 한 거지. 뭐라고? 평국이 전날에는 세상에 나왔기에 불렀지만, 세상에 나왔다는 건 뭐야? 출세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집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공적인 일을 했다는 겨. 지금은 규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지라. 자, 규중이 무슨 뜻이야? 연주. 규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지라 그랬잖아. 규중이 무슨 뜻이야? 규방 써. 규중, 규방, 내방, 사창, 곡창, 동방이라고도 합니다. 다 여자방이야. 지금 가부장급 사회에 여성들 사회 진출이 금지되어 있는, 바깥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사회를 보여주는 거지. 지금 옛날에는 남장을 하고 남자인 줄 알고 우리가 부렸지만, 우리가 썼지만, 지금 알고 보니까 여자여가지고 규중에 여자 방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데 보국이한테 씩 가가지고 살림하는데 지금 가정 주부인데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마 불러낼 수 없도다. 어째 전쟁터로 보내리오. 신하들이 말했다.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조야에 뭐야? 조정에 있다는 거야지. 아직 조정에 있어. 공무원이야 얘. 왜? 얘 지금 그 전쟁터 나갔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있었던 형제가 눈치도 없이 누굴 보냈냐면 의원을 보냈어. 자기 그 담당 의사를. 그때 담당 의사가 진맥하고 저 여자, 얘 아무래도 맥이 여자인 거다. 그러니까 평국이가 또 자기가 고백했단 말이야. 자기 여자라고 밝혀질까봐. 그래가지고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황제를 속였으니까 죄를 지은 거지. 그런데 황제는 용서하고 어떻게 했어? 관직을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또한 장록, 작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을 작이라고 하고, 녹은 봉급을 녹이라고 하는 거야. 녹봉이라고도 하지. 작과 작위와 녹봉을 거두지 않았으니 어찌 규중에 있다 하여 거리끼겠습니까? 아, 홍계월은 이중적 신분이 있었네, 그지?
황제가 특별히 공로를 인정해서 얘 여자이면 원래 외부 관직을 가질 수 없지만 그래도 공신이잖아. 전쟁터에서 반란군 진압해가지고 나라를 보존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런 이중 신분을 줬으니까 신하들이 뭐래? 지금 위기가 닥쳤으니 얘 불러낼 수 있다는 거야. 명분이. 천자가 마지못해 급히 편국을 불러냈다. 이에 편국이 규중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시녀들과 함께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사관, 심부름꾼이 그러니까 메신저가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편국이 깜짝 놀라 급히 여자 옷을 벗고 조복, 공무원 옷이자 조정의 옷으로 갈아입은 후에 그렇지요. 영이 뭔가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옷부터 갈아입어야지. 슈퍼맨이 평상시에는 기자로 생활하다가 슈퍼맨 옷 쫄쫄이 입고 날아가는 거잖아. 왜? 신분이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지. 지금 집에서는 뭐야? 단지 그냥 여자인 거야. 살림하는. 그런데 이제 패션을 갈아입는 거지. 조복으로. 사관을 따라 들어가 천자 앞에 엎드렸다. 천자가 매우 기뻐하여 말했다. 네가 규중에 머문 후로 오래 보지 못하여 밤낮으로 보고 싶더니 이제 경을 보니 경은 뭐야? 연주야? 네. 따라와야지. 네. 경은 공경 대부 사 서인이라고 해서 지금 황제나 임금이 신하를 경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벼슬아치를. 경을 보니 매우 기쁘도다. 내가 덕이 없어 지금 오나라 초나라 양국이 반역해서 호주 북쪽 지방을 쳐서 항복받고 남관을 남쪽 관문을 해치고 황성 우리 도성을 수도를 캡타를 침범한다고 하니 경은 나와서 나라와 조정을 편안히 하게 지키도록 하라. 편국이 엎드려 아뢰었다. 신첩이 왜 자기를 신첩이라고 그래? 신하면서 첩이지. 첩은 뭐야? 여자가 1인칭으로 자신을 겸손하게 나타낼 때 첩이라고 하는 거야. 신첩이요. 외람되게. 자, 외람되다. 외람은 외자는 바깥이라는 뜻이고 람은 넘치다라는 뜻이야. 우리 홍수에 범람하잖아 이렇게. 람은 분수에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리에 어긋나게 이런 뜻이야. 제가 외람되게 도리에서 예법에서 넘치게 폐하를 속이고 자 폐하를 속이고 밑줄 쳐. 얘 어떻게 폐하 속였어? 도윤아. 연주야 얘 언제 폐하 속였어? 그렇지. 남자로 속였잖아 여태까지. 높은 공후 공과 제후의 아주 가장 높은 벼슬을 공후 장록이라고 합니다. 공후의 장록을 영화롭게 지내기가 황구합니다. 신첩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처럼 자랑하시니 신첩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 임금 황제의 은혜에 만분의 1이나 갚고자 합니다. 폐하는 근심치 마소서. 천자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천병만마. 자 병자와 마자의 동그라미 쳐 병마 뭐야? 천명 만명의 병과 마를 뽑아 모으도록 했다. 삼남원의 질을 치우 원수가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을 보냈어. 적병이 급하니 중부는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모께 여쭈었다. 자 거기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거기에 밑줄 쳐. 자 갈등이 생겼네요. 무슨 갈등이야? 그러니까 이 홍계월의 편국이지. 이중적인 성격이 이중적인 성격이 있단 말이야. 어떤 성격이 있어? 집안에서 보면 그냥 아내지. 그런데 국가에서 보면 뭐야? 원수잖아. 사적으로는 아내란 말이야. 보국이한테. 그런데 공적으로는 국가 원수야. 이게 중간 에피소드가 있는데 잠깐 설명하면 어떤 일이냐면 지금 편국이하고 보국이가 평상시에도 함께 지냈는데 항상 아까도 그 여자인지 밝혀지기 전에도 얘가 더 높았잖아. 홍겨울이가. 그래서 중군장이 보국이었단 말이야.
안 그래도 계속 부하로 있었어. 그런데 결혼을 하라고 한 거야. 황제가. 그럼 하면 어떻게 되냐? 남존 여비 시대고, 그지? 여필 종부. 여자는 반드시 여필 종부 남편을 따라야 하는 시대잖아. 그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 여자가 집 안에서는 바깥에 못 나가는 겨. 근데 신분이 양쪽이라 지금 보국이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거야, 아내가. 그 말도 안 듣고. 옛날에 나도 쌍도 잘했고, 얘가. 남자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첩을도. 예쁜 첩을도. 그러니까 보국이가 바람 피우고 이래도 평국이가 어때? 집안의 과부당적 사회에 질투하면 안 되잖아, 또. 참고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잠깐 밖에 나갔다가 공적인 업무 보러 불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보국의 애첩이 평상시에 맨날 무시해. 싸움에서 못하다고. 그런데 평국이 홍계월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 대장군으로 지나가는데 막 비웃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모급해버려. 보국이는 아내가 갑자기 내 애첩을 목을 잘라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갈등 중이었단 말이야. 서로 만나지도 않고 요즘 식으로 치면 이혼 충격 캠프 중이었어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야? 국가에 전란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집안에 있던 아내가 뭐가 됐어? 국가 원수가 돼버렸네. 이거 들어야 되지. 그치? 그냥 분한 거야. 부모께 여쭈었다. 계월이 소자를 중군으로 뿌리려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얘는 무엇을 중시하는 거야? 가족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지. 그런데 여공이 말했다. 여공은 누구야? 보국인 아빠잖아. 홍계월의 조력자로. 전일에 너에게 무엇이라 이러더냐? 계월을 괄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뭐야? 거기 자업자득이라고 써놔. 네가 한 일이 뭐야? 자업자득이라는 거야. 너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일 벌어질 줄 알았으면 잘 모시고 있어야지, 아내님을. 그지? 어째 그러다 하리요. 국사가 매우 중요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뭐야? 선공후사라고 써놔. 먼저 공적인 것을 하고 나중에 사적인 것을 해라. 선공후사. 지금 여공하고 보국의 가치관이 다른 거잖아. 그치? 이 홍계월의 이중적인 신분에 대해서 지금 보국은 뭘 중시하는 거야? 얘 우리 집 아내다. 내 아내다. 우리 집 여자다. 어떻게 남편을 데려다가 부하로 삼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공은 아빠는 그봐 평소에 잘하지겠냐. 그러면 지금 나라가 중한데 네 아내는 뭐고 간에 공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된다. 선공후사해라. 보국이 할 수 없어서 갑주는 갑옷과 투구를 갑주라고 합니다.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홍원수가 분부했다.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 있으면 군법을 시행할 것이다. 군법이 뭐야? 군대의 법인데 전쟁 시의 군법은 대부분 사형입니다.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군인들이 군법을 시행한다고 하는 건 그냥 죽이겠다는 거야. 그냥. 보국이 두려워하여 중군 처소로 돌아와 명령 내리기를 기다렸다. 홍원수가 장수들에게 각각 임무를 정하고 추 9월, 가을 9월에 갑자일에 행군했다. 군대가 이동하네요. 11일 초일에 남쪽 관문에 당도하여 3일 동안 군사 머물게 하고 즉시 떠나 5일에 천촉산에 지나 영경루에 다다랐다. 병사들이 평원 광야에 진을 쳤는데 굳세기가 철통 같았다. 원수가 적진을 대하여 진을 치고 명령했다. 장수의 명령이라고 써. 연주야 세 밑에야. 장수의 명령을 어기는 자 있으면 세워두고 뵐 것이다. 군법 시행할 거라는 거야. 내 말 안 들리면.
호령이 서리빨 같았다. 서리빨 같았다. 밑줄 쳐. 지규지. 추산이라고 합니다. 가을 추자에 서리산자를 쓰는 추산 같다라고 해서 매섭다, 무섭다 이런 뜻이야. 가을에 서리가 내리면 그 온갖 만물들이 다 낙엽이지도 그렇잖아. 추산 같았대. 모든 장수들, 군종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보국 또한 매우 조심했다. 이튿날 원수가 중군에게 분부했다. 오늘은 중군이 나가 싸우래. 중군이 명령에 순종하여 말에 올라 삼척, 한 척이 한 잔데 한 잔은 30cm입니다. 그러면 한 90cm쯤 되는 긴 칼을 들고 적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나는 명나라 중군 대장 보국이다. 대원수 우리 마누라 대원수 명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려하니 너희는 밥비나와 칼을 받아라. 적장 은평씨가 이 소리를 듣고 대로 크게 노하여 말을 물고 나와 싸웠다. 세 번도 채 겨루지 못해서 보의 칼이 빛나더니 그 순간 운평의 머리가 말아에 떨어졌다. 상대가 안 되네요. 적장 운경이 운평 아무래도 형제인가봐 죽음을 보고 분을 내며 나를 돌아 달려들었다. 보국이 승리의 기세가 등등해서 창검을 높이 들고 싸웠다. 두어 차례 겨루기도 전에 보국이 칼을 날려 칼을 들고 있는 운경의 팔을 치니 운경이 미쳐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로 떨어졌다.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적장인 구덕지가 크게 노해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고함치며 달려들었다. 또 난데없는 적병들이 사방으로 달려들었다. 보국이 매우 다급하여 피하고자 하였으나 한순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보국을 천여 겹 에워쌌다. 써나 사면 초가 고립 무원 진퇴 양란의 상태네요. 이렇게 고립되어 가지고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을 내 방면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린다. 고립해서 도와주는 사람 없다. 진퇴가 양난하다. 아니면 위태롭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풍전 등화 누란 지위 자 바람 앞에 등불 누란지위, 누란지세라고 하는데 계란을 이렇게 쌓아놓은 상태를 누란지위라고 합니다. 사세가 위급함에 보국이 하늘을 노탄시켰다. 이때 원수가 장대, 장수가 명령하는 누대를 장대라고 합니다. 높은 전망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 여기 충돌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좌우로 충돌하여 적진을 해치고 들어가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복을 구한 그에 몸을 날려 적진 속을 헤집고 다녔다. 동에서 번쩍하더니 어느새 서쪽에 있는 적장을 베고 남쪽으로 가는 듯 하더니 어느새 북쪽에 있는 장수를 베고 좌충우돌하며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쓸어버리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왜 부끄러워? 일단 실력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지. 그리고 평상시에 집에서 자기가 남편이랑 없이 구박했었잖아. 그지? 원수가 복을 꾸짖으면 조롱했다. 원수도 뭐 인성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지? 저러하고 평소에 남자라고 칭하려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러할까? 뒷그리네. 그지? 원수가 장대에 앉아 구덕지를 머리를 함을 놓고 황송으로 보냈다. 자, 26번부터 같이 풀어봅시다. 1번 고사 활용, 인물간 갈등 양상 제시. 고사는 없었고요. 시간의 역전적 구성. 자, 역전이 뭐야?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거잖아. 그렇지 않죠? 시간 순서대로 가니까 순행적이지. 자, 순행적 구성을 다른 말로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고 평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시간 순서대로 가니까 단순하니까 평면이야. 시간에 역전이 일어나서 과거로 가고 이렇게 하면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추보식이라는 건 걸음을 따라가다, 사람 걸음 따라가는 것은 시간과 공간 순서대로 따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순행적, 추보식, 평면적이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서술자의 직접 개입은 없었습니다.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인물의 활약성을 구체적으로 묘사. 자, 묘사의 밑줄 치고 그림 그리듯 자세히 라는 뜻이야. 그림 그리듯 자세히 그렇게 하고 있죠. 마지막 단락 부분에 상황의 긴박함을 고조하고 있다. 그러네요. 마지막 페이지 쪽에 있었지요. 마지막 부분에 현실적 공간, 비현실적 공간, 아예 비현실적 공간이 나오지 않았지요. 환상적 분위기 없습니다. 27. 남관장은 반란군의 규모와 위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조정에 다급하게 도움 청원받고, 천자는 반란이 일어난 원인을 자신의 부덕한 내가 덕이 없어서 평국에게 반란을 진압하는 병. 평국은 자신의 죄를 용서한 천자의 감사, 은혜 갚으려 한다. 맞고, 여국은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시. 그지? 이걸 뭐라고 해? 선공후사지. 보국이 개월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 보국은 개월의 지시를 뜻하는 여공의 말에 불만의 표출. 표출은 뭐야? 겉으로 드러내는 거지. 겉표자에 날출자 겉으로 드러내야 돼.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어렵냐면 내 생각에는 불만 있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상상해서 그래. 막상 찾아보면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기억에서 미행 못하는 적절치 않은 것 보기 봅시다. 홍계열전에서 주인공 개월은 자신이 지닌 우월한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는 기존 여성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계를 탈피한 것이다. 특히 개월이 국가에 충성하는 신앙이자 국난을 극복한 영웅으로 그려지는 것도 여성도 삶의 주체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여성이 사회 진출이 제한되었던 당대 남성 중심의 사회, 가부장적 사회, 현실과 제도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다. 한편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성들은 조선시대의 통념, 일반적인 생각, 보통의 생각인 남성성상과는 달리 권위적이지 않으며 나약한 모습으로도 그려지고 있다. 보기가 약간 그렇지요. 기억. 개월이 여성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영태가 장수로서의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장면으로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조선시대 통념적인 남성상과는 다른 모습. 그렇네요. 평국 부르제. 니은 전쟁터에서 개월이 출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천자가 망설인 장면은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당대 사회의 인식이 드러나는 것 같네요. 디귿. 개월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천자의 명령을 따르는 장면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하는 여성의 모습 맞고요. 리을. 원수 개월이 위기에 처한 중군장 보국을 구한 후 적진을 평정하는 장면으로, 그렇죠, 여성 영웅이 우월한 능력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맞고, 여자란 이유로 전쟁터에서 자신을 무시한, 아이고야, 전쟁터에서가 틀렸지. 평일에 무시한 거지. 전쟁터가 아니라. 보국을 개월이 조롱하는 장면으로 남성 중심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의식. 뒤쪽은 맞고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여성용 소설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남장 모티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 사회에 여성이 그 자체로 여성임을 드러내고 영웅되기 되게 어려운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홍계열전 이외에도 여성 영웅 소설들은 대체로 남자인 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두 가지 양쪽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한쪽 측면을 잘 생각해보면 여성도 복장만 남자 옷을 입으면 충분히 사회적 그 자아로서의 자신의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면을 드러내지.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남장을 하지 않으면, 남자인 척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지.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면 되겠네요. 10분간 쉬었다 하자.